전세 사기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꼭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하루아 멀다 하고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 퇴직금으로 전세를 얻었다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시녀들, 심지어는 빌라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가 잠적해 수백 명의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시작하는 이야기.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김모 씨.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합쳐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들고 전세집을 알아봤죠.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빌라가 괜찮아 보여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한번 훑어봤고 당시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런데 2년 후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돌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이 많아 세입자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김 씨는 보증금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문 게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 전세가 늘고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그 집의 대출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수수료도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일정 부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 보험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이나 비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특히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돈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는 시녀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해두면 최소한 전 재산을 잃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했어도 상황이 고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내용 증명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그냥 구두로만 요구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훗날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간단히 신청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덜 들어 효율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두지 않으면 집을 나간 순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매 배당 요구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피해를 본 즉시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녀에게 더 중요한 이유.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지만 시녀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직 일할 기회가 있고 다시 돈을 모을 시간도 있지만 은퇴 이후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묶어둔 시녀는 한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평생 모은 저축, 자녀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단번에 사라질 수 있으니 그 타격은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시녀분들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계약을 검토하시고 어려우면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 전세피해 지원센터 같은 곳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전세 피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와 보증금 위반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뉴스 속 사건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확인과 준비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 상담 창구를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계약에서는 반드시 예방 조치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과 사기 피해에 대한 대처법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